안녕하세요. 하수입니다. 경자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댁내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올해 1월 1일 네, 연말에 좀 며칠 바쁜 일이 있어서 못하다가 다시 또 하게 됐습니다. 10월 31일에 이번 NHK의 이제 NHK 홍백전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그걸 제가 해마다 보는데 어저께는 일본 NHK 홍백전이 아주 썰렁하더라고요. 재미도 하나도 없고. 저는 그게 지금 일본의 현재 상황을 지금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NHK 홍백전 중간중간에 그 뉴스가 막 들어오는데 닛산 자동차의 카를로스 곤 회장이 일본에서 도망쳐가지고 터키 이스탄불 공항을 쳐서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의 자기 집에 도착했다. 도망쳐서 거기 도착했다. 그래서 일본 기자들이 그 시내에 있는 아파트를 보이는데 그 아파트에 한 3층 정도 되는 높이의 그 창을 계속 비추면서 지금 저 안에 칼로스 곤이 있다고 그렇게 보도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닛산 자동차면 일본에서 세 번째로 큰 자동차 회사죠. 도요타나 혼다가 뜨기 전에,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는 그 닛산이 사실은 일본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자동차 회사의 회장이 왜 도망을 쳐가지고 일본에서 레바논으로 갔냐. 이게 지금 어저께 오늘까지 계속 지금 일본에 떠들고 있는 건데, 자, 이 닛산 자동차는 현재 매출이 120조 원입니다. 이익이 6조 정도 냈네요, 작년에. 이 사람이 그 닛산 자동차에 투입된 거는 아마 99년일 겁니다. 1999년. 그래서 그때 투입될 때,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66세인데, 20년 되니까 이제 46살에 이제 이 사람이 들어왔네요. 그, 닛산 자동차가 빚이 그때 20조 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회사 경영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자기네 힘으로는 도저히 닛산 자동차를 회생시킬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닛산 자동차 서바이벌 플레인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닛산 자동차를 회생시킬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프랑스의 르노 자동차가 닛산 자동차 주식 37%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위 이제 돈을 댄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정상을 지키는데 이 칼로스 곤이 이제 스카웃돼서 여기 와 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경영하면 앞으로 회사가 정상화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무려 17,000명을 해고시켜 버렸죠. 이게 이제 서바이벌 플랜에 의해서 이걸 한 거죠. 근데 이제 칼로스 곤이 여기 이제 들어오게 된 이유는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한 사람이더라고요. 원래 태어나기는 브라질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레바논 사람이고 엄마는 프랑스 계통의 레바논 사람인데 프랑스이라고 봐야 되죠. 거기서 브라질에서 아버지가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13살까지 살다가 당시 브라질이 여러 가지 위생 상태도 좋지 않고 엄마의 말에 따르면 물이 너무 나빠서 애가 굉장히 설사도 하고 고생을 하니까 얘를 데리고 이제 레바논 돌아갔대요. 돌아가서 이 사람이 프랑스 파리에 파리 제일 좋은 세미나르 광업이과학교를 나왔죠. 광업이학교.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이거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니면 못 들어가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거기 졸업하고 난 다음에 미슐랭 타이어에 들어가서 18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이제 부사장까지 진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하다가 르노가 이 사람을 이제 여기다 보낸 거죠. 지분을 인수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5개국을 하는데 아랍어, 불어, 영어, 그다음에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 정도의 언어를 한대요. 그것도 아주 능통하고 아주 유창하게. 그래서 이 사람이 글로벌 경영하는 데는 아주 적임자라고 해서
사장을, 회장을 이 사람 보낸 거죠. 사실 일본 쪽에서 그 회장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닛산 자동차의 경영이 엉망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회장이 나와봐야 다시 정상화되기 어렵다. 그래서 이해 정신이 없는 이 사람을 투입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생긴 것도 아주 이 사람이 뭐 매섭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회사를 정상화시킨 거죠. 이 사람이 문제는 이제 닛산 자동차에 근무를 할 때 회장 봉급이 10억 9,800만 엔 정도 됐다고 합니다. 자료가. 그러면 우리 돈으로 치면 11억엔 치고 약 한 22억 정도 연봉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거만 잘 받고 그냥 근무를 하면 좋은데 그 외에 비밀리에 5억엔을 더 받았다. 해마다. 그러면 2099년에 왔지만은 리스트화되고 정상화시키는 게 2003년경이니까 뭐 그분부터 이제 5억엔씩 더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뭐 지금까지 한 뭐 15년 동안 16년간 5억엔 50억 원 더 받았다 치면은 뭐 800억에서 900억 정도 더 받은 게 되네요. 결국 이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동경지검 특수부에서 이 사람을 소환했죠. 제가 볼 때 이 문제가 된 거는 동경지검 특수부가 아는 게 아니고 내부 고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회사 돈을 일종의 횡령한 걸로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닛산 자동차 같은 그 세계적인 기업은 회장 맘대로 회사 돈을 횡령할 수가 없습니다. 뭐 1년에 50억 원커녕 뭐 5억 원도 횡령하기 어렵습니다. 딱 그 주어진 범위 내에서 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경지검 특수부에서 일단 그 혐의를 가지고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경지검 특수부에서 재무담당 사장을 소환을 했는데 재무담당 사장이 이거는 우리가 알아서 임원회의에서 다 만들어 준 거다. 이 사람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우리가 이거 뭐 속이려고 한 건 아닌데 결국은 그 재무제표상에도 보고가 안 되고 했은 거는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라. 그러나 칼로스 고은이 혼자서 돈을 뭐 자기가 장부 조작해서 모은 게 아니다라고 읍소를 했답니다. 그런데 동경지검에서는 그런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구속시켰어요. 구속시키니까 일본에 와 있던 프랑스 대사가 그 동경지검 특수부가 아니고 그 위에선 그 위에 있는 장관을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선처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발이 안 받았나 봐요, 별로. 그래서 그 얼마 있다가 프랑스의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이 일본에 와가지고 무슨 회담을 하러 온 건데 그 회담 끝에 아베 총리한테 이 사람을 좀 적절한 선에서 봐주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일본의 대통령이 일본의 총리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제 보석을 했대요. 풀어줬다는 얘기죠. 풀어줬는데 이 사람이 이제 풀어주고 나서 이 사람 말했다면 굉장히 그 재판소나 이 동경지검 특수부가 그 외국인이라고 굉장히 망신을 주면서 고압적으로 자기를 수사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잡아 넣으려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보석으로 나와가지고 그 도쿄 시내에 미나토구라는 데 이 사람의 집이 있다는데 미나토구는 우리로 치면 서울 종로 정도에 해당되는 아주 부촌입니다. 잘 사는 동네죠. 거기에 이제 그 보석으로 풀려나서 있다가 12월 25일 날 그러니까 뭐 일주일 전이네요. 일주일 전에 자기 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다 라고 해가지고 아는 지인들로 부르고 그 다음에 실내 음악을 하는 그 챔버 뮤직의 첼로, 비올라, 바이올린 뭐 이런 그 악단을 부르고 또 캐터링 업체를 불러가지고 거기서 음식 서비스를 하고 파티를 했답니다. 파티를 한 직후에 이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CCTV 카메라, 감시 카메라가
동경지역 특수부 쪽에서 그걸 다 설치를 해가지고 마당 정원 뭐 문짝 앞에 대문 정문 앞에 다 붙여놔서 그걸 조사해봤더니 칼로스 고온이 나가는 화면은 없었다. 손님들이 나가거나 업체 사람들이 나가거나 악단 사람들이 나가는 그건 다 잡혔는데 이 사람이 나가는 게 없었다. 그래서 어디에 힘을 두냐면 첼로가 악기가 크잖아요. 그 첼로 악기 통이 그 음반에서 나가는데 그 속에 있는 걸로 지금 그 동경지검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거기서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 사람 거기서 나와가지고 동경에 있는 나리다 공항이나 하네다 공항을 가지 않고 간사이 공항, 그러니까 동경서 오사카 간사이 공항은 600km 떨어져 있습니다. 600km를 이동을 해서 간사이 공항에 가가지고 간사이 공항에서 출국을 했는데 문제는 간사이 공항에 출국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간 게. 그럼 이 사람은 어디로 갔냐 이게 도대체. 분명히 지금 레바논에 지금 집에 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추정해 보니까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다라는 겁니다. 자가용 비행기. 근데 자가용 비행기라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그냥 뭐 아무나 태우고 날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권이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왜냐하면 이미 병보석으로 나올 때 이미 그 동경지검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 여권 다 압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이 없는데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출입국 관리국에 여권을 제시해서 통과를 받아서 자가용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일단 출입국 기록도 없고 그래서 자가용 비행기를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일본 정부가 조사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어느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왔나. 그래서 이 사람의 출국 시간이 밤 한 11시, 12시 되는데 이스탄불 행 비행기는 그날 밤 11시 30분에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서 딱 한 편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비행기는 승선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가용 비행기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터키의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프랑스 여권을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브라질에서 태어나서 13살까지는 브라질에 살았고 자기 엄마가 프랑스 여자인데 레바논 남자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일단 레바논에 왔다가 이 사람을 프랑스 유학을 보내가지고 프랑스에서 파리 광업학교 아니 명문학교를 졸업을 시켰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권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프랑스 여권, 하나는 레바논 여권, 하나는 브라질 여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스탄불에 입국할 때는 정상적으로 여권을 제시했고 그 여권에 의해서 뭐 별 문제 없이 다 통과되어서 그 이스탄불 공항에서 거기서부터 다시 또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레바논으로 베이루트로 가서 지금 잡택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시대의 사건이 벌어진 거죠. 뭐 세계적인 대기업의 회장이 도망을 쳤다는 거 일본에서. 이게 지금 카를로스 고은의 그 얘기 중에 보면 자기가 2번 그 보석을 신청해서 나왔는데 지금 보석금이 이번에 낸 거는 15억엔 150원을 냈어요. 이건 지금 전부 몰수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일본 정부가. 저는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도망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일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동경지검 특수부가 볼 때는 범법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계속 항변하냐면 외국인이라고 차별하면서 사람을 망신주기로 계속 몰고 가고 있다라고 이 항변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카를로스 고은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너는 용도 폐기다. 회사는 이미 다 정상화됐다. 네가 자꾸 일본에 와서 그 외국 사람이 일본의 대기업의 회장이라고 있는 거는 일본 국민한테 그 자존심이 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잡아 넣는다. 아니 일본의 그 재무 담당 윗선의 재무 담당 사장조차 이거는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우리가 그만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금 주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서 항변을 했는데 일본 동경지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을 일한 걸 보니까 1년에 보통 이 사람이 비행기를 150만 마일을 탔네요. 150만 마일이면 230만 킬로입니다. 1년에 230만 킬로. 우리나라의 그 삼성그룹의 회장들이 보통 100만 마일 정도 다 그 이상 타거든요. 미국 출장 다니고 하느라고. 이 사람이 프랑스 르노의 본사하고 일본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230만 킬로 댕겼다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땐 굉장히 열심히 일했다고 봅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일한 거죠. 1년에 비행기를 230만 킬로 타고 댕겼으니까. 뭐 나쁘게 얘기해서 뭐 이 사람이 이거 프랑스 가서 파티하려고 거기까지 뭐 비행기 타고 갔다고는 얘기하기가 그렇잖아요. 뭐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어쨌든 협의 과정이 있을 테니까. 자, 지금 최근에 일본이, 저는 일본이 지금 방향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뭐 손정희조차도 지금 일본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유니클로의 회장인 야나이 타다시도 일본이 지금 방향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그 AI나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 그런 쪽인 가지를 가려고 하진 않고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대로 소위 협력업체 일본, 부품강업체 일본,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안주를 하고 있으니까 일본에 앞날이 없다라고 지금 뭐 손정희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가 됐는데, 뭐 야나이 다다시는 더 아주 거품 물고 일본은 미래가 없다고, 지금 미래가 없는 나라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칼로스 곤 사태를 보면서 솔직히 이 사람이 봉급 130억에 50억 받으면 180억 받은 건데, 그러면 일본의 대기업 CEO들이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합니다. 사실은 일본이 그렇게 봉급 많이 주질 않아요. 그러면 일본의 CEO들에 비해서는 과다하게 많이 받았다, 쉽게 얘기해서 한 100억 정도 더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 공로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닛산 자동차의 20억 원의 부채를 탕감하면서 회사를 정상화시켜주고 어쨌든 회사가 좀 잘 돌아가게 만든 사람인데, 그러면 1년에 한 뭐 200억 줬다 치고 그 200억이 많은 거냐? 만약에 앞으로도 제2의 닛산 사태가 벌어지고 그러면 자기네 힘으로 안 될 때는 그 외국에서 CEO를 초빙을 해다가 경영을 맡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누가 일본에 와서 기업 경영을 하려고 하겠는가? 이거는 뭐 글로벌 기업 정신에 완전히 유해되는 사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아주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폐쇄적인 데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회사 임원조차도 자기네가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5억 엔을 더 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 되면, 그걸 법의 원리에 따라서 무조건 잡아넣어가지고 2번이나 잡아놓고 결국 이 사람 도망가게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이 레바논하고 일본하고는 그 범위 인도 협정 조약이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일본 안 올 겁니다. 아마 평생 동안 안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이 어떤 그 글로벌 경영 정신이 전혀 없는 그런 거 행위를 한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요새 왜 일본이 저렇게 이상하게 가고 있는지, 어쨌든 일본도 우리 이웃 나라고 한때는 긴밀한 협력을 했던 나라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될 점 많은 나라인데, 요새는 지금 배워야 될 점이 점점 사라지고 나쁘게 가는 경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어저께 발표도 뭐 히키고모리가 66만 명이나 나왔던데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그냥 외톨배기로 사는 애들, 지금 그렇게 20대 젊은이들이 그 방구석에 외톨이로 처박혀 있는 거는 국가적으로 좋은 일이 아니죠. 지금 일본은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럼 걔네들이 60만 명이 그 일자리를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의 월급 도감이라는 책을 보면 20대의 대졸자는 22만엔, 그 다음에 고졸자는 18만엔에서 17만엔 사이입니다. 이게 대졸자의 임금입니다. 그러면 요새 뭐 환율 쳐도 뭐 220만엔 해봐야 뭐 230만 원인데 우리나라 적잖아요. 그러면 20대 끝날 때까지 20만원대를 유지합니다. 30대 되면 30만원대를 유지합니다. 40대 되면 40만원대를 유지합니다. 50대 되면 50만원대를 유지하고 60대 되면 집에 갔습니다. 요 평균치에서 벗어난 업종이 한 3개 정도 있어요.
바로 요번에 불화수 문제 생긴 거 화학업체, 그 다음에 은행 쪽이 조금 더 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회사, 뭐 이런 업체들만 거기는 뭐 대폭 많이 주죠. 일반 회사들에 비해서 한 두세 배 센데 대부분의 업종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월급쟁이를 해가지고 50대까지 죽었다고 죽기 살기로 해도 결국은 먹고 사는 데만 딱 맞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뭐 간신히 집 하나 만들어서 뭐 동경에서 뭐 지하철로 1시간 반, 거의 1시간 50분 떨어진데 집 하나 만들어서 그거 부금 갚다가 끝나는 게 일본의 지금 셀러리맨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이요, 젊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희망. 그러니까 그나마 대학교도 못 나오고 고등학교도 저 지방에서 현찮은 데 나오면 기업체 들어가가지고 견디지 못합니다. 그 기업의 긴장과 그 강도를. 우리나라의 그 회사들은요 굉장히 자유로운 편입니다. 일본에 비하면. 일본은 회사 안에서 그 사무실에 근무할 때 휴대폰도 잘 못 씁니다. 사적인 거는 거의 못 쓴다고 봐야 돼요. 아주 뭐 정말 뭐 문자가 들어왔는데 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런 거는 나가서 복도에 가서 받을 수가 있겠지만,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오늘 저녁에 술 먹자 뭐 이런 얘기는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점심 먹으러 갔을 때 식당에서는 할 수 있지 회사에서는 그런 못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규율이 엄격한다는데 결국은 이 희망이 없는 사회가 지금 일본을 지금 사실은 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희망도 문제지만은 일본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우리나라는 3인평등에 1894년 가부경쟁을 하면서 성공한 나라지만은 일본은 1871년에 3인평등에 실패한 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일본을 지배했던 그 다이묘들의 후손이 적어도 40% 정도는 지금도 일본에서 땅 몇 천만 평, 몇억 평 갖고 있고 잘 살고 있고, 그 집 자손들이 대기업의 사장 된 사람이 무지 많습니다. 대기업도 사장 다 하고, 웬만한 사람은 대기업 사장 하겠습니까? 임원 달기도 어렵죠. 임원 부장에서 잘리지, 부장에서. 그것도 열심히 해야 부장까지 올라가도 잘리지. 제 친구 같은 경우는요, 나라공과대학이라고 나왔는데, 나라공과대학은 저 아스카 나라공과. 걔는요, 퇴직할 때 공대 출신인데, 그 대학교 나왔는데, 퇴직할 때 계장으로 퇴직했습니다. 계장으로 퇴직했습니다. 이거 백도 없고 학교도 별로 시험 찰 때 나오면 대졸자인데도 계장으로 퇴직시키더라고. 내가 충격받았습니다. 계장으로 퇴직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지금 너무 제도나 시스템이 다이메 후손이 잡고 있지. 메이지 시대 때 재벌들이 그 자손들을 미쓰이나 스미토모, 미쓰이 스미토모 같은 회사들이 다 한 300년 되고 자손들이 수천 명인데, 이제 그 집의 아들들이 그 미쓰이 스미토모, 미쓰비시 세계는 뭐 야스다 재벌같이 뭐 한 10개는 일본 GHQ가 일본에 들어와서 메가드 정부가 재벌 해체시켜버리면서 그 자손들은 경영에 다 손을 뗐거든요. 손을 떼서 그 돈은 많죠. 재벌 자식들이니까. 그래서 그 자손이 너무 많아. 사실 몇천 명씩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이제 공부를 다 많이, 좋은 학교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대기업 입사해요. 입사해가지고 결국 사장까지 다 됩니다. 그럼 이게 후광이 있으니까 나는 미쓰이 재벌의 자식, 난 미쓰비시 재벌의 자식, 나는 스미토모 재벌의 자식, 이래가지고 난 야스다 재벌의 자식, 난 오쿠라 재벌의 자식, 이런 애들이 몇천 명씩 되는데 한 재벌당. 그 애들이 사회 요즘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힘없고 빼없고 돈 없고 배운 거 없으면, 일본 말로 진짜 가까이 쪽 계장으로 그냥 평생 35년 근무인데 계장으로 퇴직하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에 너무 보수적이고 경직돼 있고 룰에 얽매여 있고, 그러니까 갈수록 희망이 없는 상태로 좀 가고 있다 일본이. 우리도 이런 점은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칼로스 회장이 지금 이 레바논으로 도망친 이런 사건은 일본도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이거 자기네들이 총개놓고 자기네들이 막 검찰에 불러다가 막 조사시키면서, 그러니까 일본은 융통성이 없어요. 이 사회 자체가. 그게 일본의 문제입니다. 일본은 사육견이고 우리는 사냥개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융통성이 있습니다. 유연합니다. 상호가. 대처능력이 뛰어나고. 근데 일본은 그냥 사육견,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만, 고지고대로.
그리고 상위 1%만 자기네들의 유연성을 발휘하고 자기들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지. 제가 볼 때 99%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육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이 IT 시대를 맞아가지고 4.0 시대에 가서 AI가라는 거는 유연한 사고가 있어야 되는데 유연한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경직되고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젊은이한테 적응시키니까 희고머리가 60 몇만 명씩 생기고 카를로스 곤이 한마디로 쪽팔리는 거 아닙니까? 나이 66세에 지금 야밤 도주한 거냐 일본에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리면 일본 자체도 좋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카를로스 곤 닛산 회장이 밤중에 내만으로 도망쳤다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